자, 발제가 이제 세 가지 다 했는데요. 우리 한국 상황에서 이 산별노조의 현주소를 지금 대강은 살펴봤는데 오늘 참가하신 분들이 14명입니다. 오늘 많이 참여를 안 하셨네. 오시기로 한 분도 지금 겹쳐서 못 온다고 문자 오고 어쨌든 간에 여기에 여러분이 오셨어요. 한국 비정규직센터 우리 문종찬 소장도 오셨고 현대자동차 강봉진, 기아자동차 하상수 동지,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직실장 출신이고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 출신 김욱 동지도 들어와 있고 쭉 한데 여기 또 현대제철 출신 권오만 동지도 들어왔네. 얼굴 자 캐피코의 정식화 동지도 들어오셨어요. 정식화 대부분 동지도 금속 조합원들인데요. 다 금속들이. 그러고 우리 희망연대노조 전 위원장 우리 이동훈 동지도 들어왔어요. 희망연대노조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이 노동 현장과 지역을 일상적으로 연대해서 희망을 이렇게 일구는 이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노동조합 사상, 조직 사상 자체를 처음부터 접근을 아주 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금융도 그렇고 금융도 사실은 저임금군의 임금을 2배로 이렇게 요구를 해서 연대 임금을 제일 앞장에 세워가지고 강조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4% 통일적으로 2.4% 그 이상을 올리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금융이 지금 혹독하게 지금 이제 구조조정 당할 위기에 있는데 그건 우리 국민들도 공감하는 바가 크거든요. 제가 어제 그저께 소통과 혁신연구소를 이제 노동부의 허가증을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등기소에 등기를 하고 그다음 고유번호증 해가지고 은행을 갔는데 개인 이름이 아니라 소통혁신연구소 이름으로 은행 개설하는데 노인들이 대리점에 쫙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늦었어요. 한 1시간 정도 기다렸어. 야, 그래서 이거 아무리 지금 점포에 가서 돈 보내고 뭐 돈 찾고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어른들 그리고 또 상담해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게 마련인데 이게 공공서비스의 공적인 영역인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곤란하겠다. 하루빨리 지금 저 외자 중심의 금융이 아니라 무슨 국민 중심의 좀 금융을 만들어서 고용 안정도 국민 금융 서비스도 함께 살려나가는 이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 중에 질문 있는 분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도록 좀 기다리면서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할게요. 보건의료노조에 대해서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산별노조로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뭐 독일이라든지 서구식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요구나 투쟁이나 교섭이나 털이 딱 갖춰졌다. 안정적이다. 제일 잘한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보건의료노조 지부 조직들이 지역연대에 소홀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단일 노조 자체적으로 너무 잘 되니까. 그래서 2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는 이 중앙을 쳐다보는 의존성은 없습니까? 단일 노조 조직력 강화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제가 사는 곳이 안양인데 안양에도 이제 몇 군데가 있어요. 한림대 병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광명에는 이제 성해병원도 있고 뭐 군포에는 뭐 원광대 병원도 있고 이런데 이 보건의료노조 산하 지부 조직이 지역연대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재수 동지가 얘기 좀 해주시고 그다음 배 부위원장님께서는 이 금융이 지금 배 부위원장 출신의 신한은행은 거의 이 100% 외자잖아요. 일본 자본이 특히 많고 국민은행도 지금 60%뭐 도대체 우리나라 은행 중에 순수 우리은행만 그야말로 우리은행만 한 30% 우리 지분이 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금융 자본의 성격 문제에 대해서 금융 정책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이 국면에 있어서 우리 금융 노조가 얼마나 목소리를
내냐. 이 목소리를 많이 내면 낼수록 국민적 박수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금속 노조는 이제 무늬만 산별이다. 이 얘기를 가장 금속 노조가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업별 노조의 폐해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 산별 노조 전환했으나 지금 임단협 교섭은 거의 이제 기업별로 되고, 이제 교섭권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부위원장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게 진행을 되고, 그래서 원하청 불공정 거래라든지 정책 제도 개선, 이 문제는 요번에 최초로 정말 벌써 합의를 이끌어내고 굉장히 모범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재벌을 압박을 해서 사용자 단체 좀 기 나오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의 국민적 연대, 민중적 연대를 강화하고 온갖 수단을 방불해서 좀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겠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서 우리 참가자들이 질문을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면독할 질문을 했나요, 지금? 저부터 얘기를 좀 드리면 될까요? 예, 예. 첫 번째 질문이 산별 조직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현장 조직력의 약화 또는 뭐 최근에는 아마 현장 공동화 현상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좀 부르긴 하는데요. 그런 문제가 보건의료 노조에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존재하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현장을 강화하고 다시 이제 역량을 현장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데는 약간의 이견 또는 이제 토론의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단히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현상인데요. 2009년도에 보건의료 노조가 산별교섭이 중단됐고 그 이후로 이제 국사립대가 뛰쳐나가고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럼 국사립대는 뭐 현장 교섭을 통해서 그러면 현장 조직력이나 현장 간부 활동들이 오히려 확대되고 강화되고 있느냐라고 놓고 보면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대단히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2009년도에 산별 교섭이 중단되어지면서 반쪽짜리 산별 교섭의 명맥을 근근히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산별 노조의 전체적인 조직력은 교섭을 중심으로 완강하게 결집되는 양상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원심력이 작동되는 이런 과정들로 점점점 떨어진 반면에 거꾸로 산별 노조가 이 시기에 산별 중앙 교섭을 규모 있게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회 연대 전략 혹은 대정부 교섭을 중심으로 한 자기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오히려 거꾸로 강화했던 과정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확인된 활동들이 어떻게 되냐면 2009년도, 10년도에 보건의료 인력법의 모태를 만들었고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의 시작을 만들었고 2013년도에 진료련 싸움, 2014년도에 의료민영화 싸움, 2015년도에 메르스 대응이나 이런 것처럼 산별교섭 노자 간의 어떤 이제 교섭의 의제와 이런 것들을 산별적 차원에서 완성하거나 만들어 나가지 못했지만 거꾸로 이제 보건의료 산업에 대한 정책 개입력을 극대화했던 시기가 그 10년의 과정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산별 중앙과 아까 함정이라고 얘기했던 현장과의 괴리감은 과거에 10년 전에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산별 조직이 대정부 활동이나 사회연대 전략의 기본 수준과 현장의 수준이라는 게 얼추 비슷한 수준으로 갔다라고 하면 지금 산별 조직은 이만큼 올라가 있고 현장 조직력은 떨어져 있는 조건이니까 그 갭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것이 이른바 현장의 공동화, 뭐 현장 조직력 약화라고 하는 형태로 부르긴 하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더라. 오히려 좀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의 조직력을 복원하거나 이렇기보다 올해의 경험이 그런 거였는데 오히려 이제 136개의 동시쟁의조정 신청, 거의 저희 노조가 역사상 가장 규모 있는 동시쟁의조정 신청이었는데 그리고 노정교섭을 완강하게 벌려내는 산별총파업에 전체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뭡니까 유니언샵도 아니었던 고대 의료원에서 현장 파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조합원들이 한 200-300명이 늘어나는 과정. 한양대도 그런 싸움들을 통해서 원래 전통적으로 강자였지만
이번 싸움들을 통해서 좀 더 내적 공고함을 더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 산별총파업이라고 하는 노정교섭과 그 산별총파업 국민적 지지를 통해서 마련되는 공간 속에서 현장 조직이 더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이 더 오히려 확보되어지더라. 그러면 좀 더 그래서 이제 산별 조직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현장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현장을 이제 현장으로부터 현장으로 역량들을 내려보낼 거냐라는 것보다 거꾸로 이제 오히려 이제 산별 조직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현장 조직을 만들어내는데 더 크게 작동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그런 생각들 좀 한번 해본다. 그래서 지부 조직력의 약화라고 하는 현상 분명히 존재했고 10년의 평가들이 그런 문제들을 낳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것을 대안을 어떻게 삼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 현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럼 다시 뭐 현장 조직을 강화시키기 위한 역량과 대원이나 이런 것들을 현장으로 집중시키기보다 중앙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때이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이제 그런 고민들이 그리고 10년 동안 멈춰져 있는 산별교섭을 복원시키거나 이걸 강화시켜내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활동들, 중앙 집중적 사업들을 더 강화할 때 이거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사실 올해 이제 산별총파업을 배수진으로 한 노정교섭의 1년의 과정들 속에서 다시 한번 좀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고민들이 거꾸로 되고 있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건의료 노조 각 지부들이 지역연대와 관련되어져서 두 번째 질문이셨던 요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건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도 저도 한 10년째 보건의료 노조에 있는데요. 들어오기 전부터 이게 상당히 좀 잘 안 되는 영역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최근에 들었던 고민은 이거 똑같은 이제 마찬가지 고민인데 저는 아까 그런 워딩에는 돼 있었는데 제가 따로 뭐 발표하는 데서 뭐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노정교섭이 보다 더 철저하게 이행되기 위해서라도 이행 체계를 더욱 완강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노정 간에 앉아갖고 어떻게 이행을 할 거냐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걸 계속 되풀이한다라고 해서 이행 점검의 실제적인 틀과 에너지가 만들어질까? 거꾸로 사회연대 전략을 보건의료 노조 차원에 더 완강하게 펼쳐내고 국민적 동의와 합의 수준을 더 높여낼 때 정부가 압박받고 이것을 이행하는 이행의 기본 동력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냐. 그러려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보건의료 노조가 사회연대 전략에 바탕한 자기운동, 산별운동을 더 완강하게 전개해야 할 거고 그것이 보건의료 노조가 내용을 가지고 지역연대를 해 들어가는 과정. 예를 들면 우리 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지역운동 조직들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지역에서의 지역 완결적인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와 어떤 소통을 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제들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데서 출발하게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산별답게 지역연대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냥 지역에 뭐 금속사업장 투쟁 파업하는 사업장에 뭐 같이 쫓아다니고 뭐 전임자 한두 명이 더 가서 깃발을 같이 흔들어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뛰어넘어서 지역연대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보건의료 노조답게 산별 조직답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중요한 잘 얘기입니다. 고민해보지 못했다라는 생각들이 좀 평가될 지점들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결국 거꾸로 산별운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아까 올해 같은 이제 노정 합의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행시켜 나가는 이행하고 관철시키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관철시켜 나가는 힘과 에너지가 되는 과정일 거다. 이게 진짜 연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 참 못했다라는 평가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못하지는 않았죠. 하긴 했는데 예를 들면 중앙에서는 시민사회단체하고 폭넓은 연대, 재정당을 겨닌 이런 것까지 이제 확장을 했는데 지역도 이제 특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공공의료는 누구든지 공감하잖아요.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래서 우리 안양 같으면 한림대 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연대 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사회단체를 싹 모아가지고 그 중심에 보건의료 지부조직이 이제 서면은 굉장히 큰. 그리고 지금도 이제 김진욱 동지가 이제 추진하는 서울 지역, 서울 넘어 거기에서 주요한 네, 의제로 맞습니다. 이제 공공의료를 제기했죠. 그래서 각 지역에 전국 도처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그러면은 뭐 산별 노조로서 잘하고 그다음 지역 연대까지 잘하면 보건의료 노조는 아주
120점짜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네. 배 부위원장 한 말씀 네. 해주실랍니까? 네, 뭐 저희 금융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올해 이제 최대이익, 뭐 작년도 그렇고요. 올해 최대이익을 거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익이 어디로 갔느냐? 결국에 이제 주주 배당,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이제 1년에 한 번 하던 배당을 뭐 분기별로 뭐 하겠다는 뭐 얘기들도 이제 많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자 같은 경우는 뭐 SC나 뭐 CT 같은 경우 이제 인수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배당을 하는 뭐 1년에 거의 뭐 3, 4조 이렇게 배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제어를 해야 되는데 2018년이나 19년도에 이제 정의당이랑 같이 입법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했지만 이제 입법화에는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민주당과도 정책 협의를 맺고 지난 대선이나 이런 데서도 저희 금융노조의 어떤 그 주요한 이슈들 이런 부분들을 쟁점화해서 공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굉장히 기대를 했지만 지켜진 건 없이 뭐 은사분리나 이런 부분들에서 후퇴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노조 추천 이사제마저도 이제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저희 금융노조 입장에서는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다지 큰 성과가 거두진 못한 점에 대한 부분은 좀 저희도 내부적으로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그리고 국회 이런 데서 볼 때는 사실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좋은 어떤 그 눈빛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재벌 노조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런 하나의 틀을 항상 씌워서 국민적인 어떤 그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들게 저희가 조합을 활동을 한다고 저희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우리 사주제나 우리 사주,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저희 주식을 갖는 뭐 이런 운동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단협이나 이걸 통해서 쟁취를 하고 확대하고 있는 점, 예, 굉장히 저희로서는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지금 힘들게 가고는 있는데 금소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은행보다 더 큰 이 빅테크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기존의 은행보다 더 저희를 옥조에 오고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점.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이런 부분들도 큰 과제인데 더 큰 과제들이 나옴으로 해서 저희로서는 되게 굉장히 지금 또 힘든 그런 투쟁의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또 응원도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노총 대협력실장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운동의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실제로 이제 굉장히 몸으로 이렇게 체득을 많이 했는데 금융노조 같은 경우도 지금 위기 상황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의 명줄을 쥐고 있는 데이기도 하거든요. 경제 대개혁의 핵심이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고용 문제도 심각하게 오는데 범국민 대책이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적절한 타이틀을 걸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대투쟁을 많이 활성화시켜야지 제조업체 주로 무슨 뭐 파업을 능사로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아까 이제 1인 시위 형태로 코로나 상황에서 분회 차원의 1인 시위를 전국적으로 쫙 했다는 것은 그건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투쟁을.
정책 차원의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원재 동지도 한 말씀 하시죠. 예, 원래 이제 금속노조가 민주노총에서는 그 산별노조를 제일 먼저 2002년에 건설을 했고, 그 다음에 조합원 수도 가장 많죠. 지금 조합비납부 조합원 수는 저희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재정도 가장 튼실하고 해서 겉보기에는 산별노조는 맞는데 그 무늬만 산별이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또 사례로 거론되기도 하는데, 저는 뭐 가장 핵심은 산별 교섭이 막혀 있기 때문에 무늬만 산별로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 산별 교섭이 막혀 있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완성차나 완성사 조합원들은 딱히 자기 문제를 산별 교섭에 다뤄주지 않잖아요. 왜냐면 거기 상대 파트너가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심들이 떨어지는 거죠. 오히려 보건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산별적 관심이 있고, 그다음 산별적으로 문제가 좀 풀린다는 뭐 집단적인 그런 해결에 대한 뭐 그런 걸 공유하고 있다면, 저희는 오히려 지금은 그냥 우리 사업장 문제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 완성다. 그리고 어려운 사업장들 중심으로 이제 금속노조 챙겨가는 정도. 그리고 금속노조가 그렇게 챙겨갈 때 뭐 완성차 조합원들은 뭐 조합비를 내면 그저 어려운 노동자를 쉴 수 있겠구나 정도 수준에서 지금 약간 노조가 유지되는 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별교섭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인 거고, 저는 산별교섭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한데, 하나는 우리 조합원들이 산별적 의식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속노조의 산별교섭이라는 중앙교섭이나 지부집단교섭은 자기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 조합원 저희가 한 19만 정도에서 중앙교섭에 참가하는 조합원 그 해당 사업장들이 한 2만 5천 정도, 지부집단까지 넓혀도 한 3만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16만의 조합원들은 금속노조 중앙교섭하고 거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그 산별교섭에 대해서나 산별노조에 대해서 그 조합원들이 집중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뭐 저희가 어쨌든 간에 저희가 10기 때, 지금이 11기인데요. 10기 때 좀 산별 임금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제를 던졌었어요. 의제 던져가지고 왜 금속 내에서도 조합원 사이에도 임금 격차 최대한 4배까지 벌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산별의 공동 임금 체계를 만들어서 뭔가 좀 노동자들 간에 좀 균일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문제를 좀 던졌었고, 요 11기 같은 경우에는 산업전환협약 문제를 던지면서 실제로 사업장 단위에서, 물론 당장 그 사업장 단위의 뭐 임금 문제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산업의 전원 재편 속에서 산별노조가 필요한 지점이 있다, 이런 의식을 좀 확정해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그런 의미에서 산별적 의제를 좀 던지면서 조합원들의 좀 관심을 북돋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재벌에 대한 문제인데, 실제로 원래 보이는 권력보다 보이지 않는 권력이 더 무섭다고, 보이는 권력은 문재인 정부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 뒤에 있는 건 재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보이지 않는 권력을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제어할 거냐 문제가 저는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 금속노조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모듈사라고 해서 모비스나 이런 위아 이런 단위들이 실제로 그 모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서 모듈사가 멈추면은 완성차가 멈추는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자본의 전략에서 외주화, 모듈화 전략에서 금속노조가 외주화, 모듈화를 실제로 장악을 하고 자본을 압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모듈사 교섭들의 굉장히 관장력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작업들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벌 문제 개혁을 위해서는 전 재벌의 좀 사회적 책임 문제를 좀 사회운동적으로 제기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 사회적으로 해서 실제로 재벌이 무수한 이익을 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꽤 기여하는 게 없다는 거죠. 여전히 뭐 정부나 정부에서는 재벌이 뭐 한국 사회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재벌은 자기 이익만 뽑아갈 뿐 실제로 무슨 한국 사회에서 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좀 사회적 운동들을 좀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좀 어려운 면이 뭐냐면은 재벌사랑 교섭도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지만,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산업별 업종별 협의체를 만들자는 요구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움직이는 데가 없어요. 실제로 제가 보건 보고 굉장히 부끄러운 게, 어쨌든 간에
노종 협의 구조에도 있어서 그게 좀 발전되면 노종 교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금속에서는 노종 협의 구조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자동차 산업 포럼이라고 2019년에 만들어 가지고 뭐 노사정 포럼을 하고 있지만 뭐 토론회 정도 하는 단체 내지는 뭐 공동 연구 과제 논의하는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실제로 노종 협의 구조를 좀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걸 통해서 좀 지렛대로 해서 재벌도 좀 압박하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산별교섭 만들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원래 그 산별 운동의 맏형이라고 막 민주노총 많이 불렀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보건의료 노조가 이제 그 새로운 이제 세대 교체 주자로 나서는 게 훨씬 맞겠다 생각이 들고 저도 오늘 개인적으로 너무 그 보건의료 발제하시는 거나 아니면 정재 씨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금속 노조가 굉장히 좀 많이 공부도 하고 배우고 고민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오늘 토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금속과 보건은 조건에 상당히 차이가 있죠. 보건 같은 경우는 공공성이 강하고 사립병원이라 할지라도 그는 뭐 국민들의 건강권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력도 있고 금속은 정말 저 재벌 뒤에 또 숨은 더 큰 놈이 있어요. 제국주의 독점 자본이 외자 형태로 들어와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지금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제 그 자동차 자총련이라고 있을 때부터 업종별 연대를 중시할 거냐 대산별로 할 거냐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한 적이 있습니다. 심상정 지금 의원인데 그 심상정이 대산별을 얘기하고 저는 업종별 연대를 업종별 동질성이 강하다. 교섭을 확보하기도 쉽다. 그런데 금속에서 자동차 산업, 자동차 업종이 거의 80%씩 차지해 버리니까 네. 전기전자나 조선은 어떡하란 말이냐. 이것 때문에 결국 대산별로 판을 짰지만은 조직은 금속노조로 하더라도 그 안에 업종별 그 요구, 업종별 교섭 이걸 좀 어떻게 해서라도 좀 해서 부품업체하고 완성업체가 같이 사용자 단체에 나올 수 있게 한다면은 정말 좋겠는데 저는 두 축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이원재 동지도 얘기했듯이 단위 노조에서 중앙노사협상에 재벌 회장이 안 나오면은 우리 협상 없다. 이 정도로 완강하게 버텨야 되는데 항상 못 버티고 주저앉잖아요. 그게 한 축이 있고 또 하나는 친노동자 정부까지 안 바래. 조금 개혁적인 정부가 재벌 압박을 해야 돼요. 경제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라도 재벌 회장님 노동자하고 좀 협상 테이블에 좀 가세요. 안 가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재명이가 이번에 대통령 되면은 그 가장 선차적으로 재벌 협상 나가라고 하는 거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식 공동결정법 그것도 이제 중요한데 그것도 간단치 않잖아요. 그 쉽지 네. 않은데 그 45년 이후부터 70대 중반까지 이 물적 토대 자본주의 황금 시기에 양보의 폭이 있을 때 노조 힘도 세고 할 때 그 사회적 합의주의로 이제 그런 형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상황은 좀 달라요. 그래서 아무튼 금속 노조 19만 금속이 아까 협상되는 데가 3만 얼마밖에 안 된다는 네. 이 사실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되는 거죠. 우리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폭이 워낙 네. 넓고 거기야말로 업종별 좀 연대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네네네. 어쨌든 업종별 말씀하셔가지고 실제로 뭐 요즘에 금속노조에서 대산별이냐 뭐 업종산별 이런 논의까지는 안 하는데 당연히 지금은 업종별 동질성을 기반으로 해서 공동투쟁과 공동교섭을 요구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게 산업전환에 착목했던 이유도 뭐냐면은 산업전환이라는 게 뭐 제조업 이렇게 오기도 하지만 실제로 산업별로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올해 현대중공업 교섭에서 현대중공업 노사가 조선산업업종협의체 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를 했어요. 올해 처음 이제 네. 합의를 한 게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거를 현중에서 합의를 진짜 조선산업 노동자들이 다 달려 들어가지고 조선산업업종협의체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만들어가는 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돌파가 되면은 자동차 산업도 좀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고민들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재벌사가 정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생각은 다른데 예를 들면은
좋은 뭐 친노동자적인 정부, 뭐 예를 들면 좋은 정부가 재벌을 압박해서 노사 협상을 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부분은 재벌이 정부를 압박하기 때문에 좋은 정부가 재벌을 압박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저는 오히려 좋은 정부보다는 더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예, 나올 예. 수밖에 없게 하는 게 혹시 맞는 거 아니냐. 좋은 정부의 선의로 재벌을 한국 사회 정치 구조에서 재벌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좀 의견차가 있는 것 예, 같긴 합니다. 예, 예.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우선 단위 사업장 현장 노동자 조직력이 강화돼서 거기서 버텨줘야 되고 1차. 그다음에 사회적 연대를 광범위해가지고 압박을 넣고 그 못 이긴 채에서 이제 정부가 재벌을 또 실권이 있으니까 견인하라고 얘기하고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교섭을 만들어야지. 교섭 없으면은 교섭이 있어야 되든 안 되든 기대 심리를 불러일으켜 투쟁도 더 잘 맞습니다. 되는데. 산별 교섭이 해결되지 않으면 산별 노조 운동의 예. 전망이 해결되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요구와 투쟁과 교섭 이 3자의 변정법적 이 통일 관계를 이 오랜 세월을 보면서 정말 이게 쉽지가 않다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걸 제대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9시 48분인데요. 이제 한마디씩 쭉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얼굴 보여주시고 이동훈 동지부터 우리 이동훈 동지가 있는 희망연대노조는 케이블 산업, 케이블 이쪽 설치 노동자들 정규직 비정규직이 함께 있는 이런 부분인데 한 말씀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그것도 미디어 산업 여기 노조, 미디어 산별 노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사실은 그 희망연대가 콜센터랑 방송 스텝 지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방송통신 쪽의 종사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뭐 케이블 방송이라든지 이제 뭐 LG, SK, 설치, AS 철거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이제 모여 있어서 사실 아까 발제 자료를 보면서 매칭이 많이 됐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자료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한테도 사실은 한 항목 한 항목 다 고민거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아까 자료를 한번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뭐 아직 숙제가 워낙 저희들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말씀하신 것처럼 각 기업 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 KT나 LG나 SK를 상대로 하는 교섭 자체가 사실 만만치도 않고 얘기한 것처럼 다 요구를 사실 노조를 처음 조직할 때 그런 욕심은 있었어요. 우리 공통의 요구를 만들자. 예를 들면 우리도 주말에 쉬고 싶다는 구호를 가지고 다 같이 외치면 뭐 몇몇 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이 동조하지 않겠냐, 공감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사실 시작을 했는데 아직은 조금 한계가 좀 있다라는 걸 현실의 벽을 좀 느끼고요. 오늘 얘기 들으면서 많은 상상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현대자동차 강봉진 동지나 기아자동차 하상수 동지는 오후 근무라서 현장에서 이걸 얘기 들어서 얼굴을 못 내밀고 또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식화 동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영상은 편집을 해가지고 소통혁신연구소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1부, 2부 짜가지고. 그리고 자료는 비교적 세 분 다 자료를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소통혁신연구소 카페에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널리 자료와 이 오늘 토론을 좀 많이 알리고 오늘 비록 적게 들어왔지만은 이 지금쯤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다가 기후위기에다가 뭐 온갖 것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노동운동, 산별노조운동, 노동조합 운동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소통혁신연구소는 노동정치 관련해서도 항우노총의 민주당과의 정책연대, 그 다음에 민주노총의 노동자 독자정책과 이 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배 부위원장님 오늘 들어오셨지만은 금융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김영주, 뭐 전부 금융 출신 이용도 많은데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터놓고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 좋은 주제로 앞으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이렇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제약이 있고
그래서 각 산별 노조에서 오늘 이런 주제로 산별 노조의 요구와 투쟁과 교섭 어디까지 왔나 이걸 가지고 완전히 드러내놓고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시고, 특히 금속노조는 11월 달에 선거기 때문에 그 선거 과정에서 다 제각기 다 한번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고, 보건의료 노조는 어차피 잘 나가는 김에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연대, 공공의료를 앞세운 지역연대로부터 시작해서 그걸 좀 더 강화해주고 또 현장 조직력 더 신경 써주면은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 위원장님 하여튼 요번에 그 소속 단위 노조에서 집행부도 좀 잘 되겠죠? 들리는 얘기로. 네. 네. 그래서 금융노조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노조는 사실은 민주노동당 시절에 항우노총 산하 산별 중에서는 제일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 양병민이라든지 박창한 이런 사람들 다 금융노조 지도부가 민주노동당 당대회 의장도 맡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래서 항우노총의 개혁노총이 되기까지 이 금융노조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자, 앞으로 더 좋은 주제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여기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푹 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